科学防治，精准施策，我们一定会战胜这一次的疫情。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서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전파되거나 또 확산되지 않도록 잠시 후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발표가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내일 오전 10시에 또 12시에 이렇게 두 편의 전세기가 우한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700여 명을 우한에서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또 의료진과 검역 인력 등 20명을 태우고 가서 사전 검역도 실시한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부 발표를 듣고 KBS의 홍사훈 기자와 양지열 변호사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 저희가 4편을 띄우기로 했는데 2편이 내일 10시와 12시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300인 전부 지금 한국으로 들어올 인원들이 한 7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00인승 비행기 4편을 지금 이틀에 걸쳐서 보낸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0인승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 두세 편 정도면 되는데 4편까지 띄우는 거는 혹시 모르니까는 좀 좌석을 여유 이렇게 있게, 띄엄띄엄해서 오는 것 좀 같습니다. 여유 있게. 네. 오늘 복지부 장관의 오전 설명을 보니까 약간의 발열 증세, 의심 증세가 있는 분들은 2층에 따로 이렇게 2층에 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따로 이렇게 따로 해서 한 편을 따로 할 가능성도 그건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이 몇 도 이상 올라오면 중국 정부가 또 출국을 금지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중국 정부와 합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협의 중이고요. 원래는 이제 어제 정부에서 말한 거로는 37.3도 이상이면은 중국 정부에서 출국을 금지시킨다. 37.3도요? 네. 고열도 아닌데. 네. 그 부분이 한국 정부가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놔두고 오겠느냐. 그래서 중국 정부와 어차피 우한 시내에서 지금 의료진들이 환자들이 포화 상태라서 적절한 대책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려오는 걸 지금 진행 중이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과. 자, 들으신 것처럼 일부 발열 증상이 보이는 우리 국민들도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는 데리고 오겠다, 이런 입장을 굳힌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이동 계획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보도 보신 것처럼 한 700여 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격리돼서 한 2주 정도 생활할 어느 공간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논란인데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 복지부 발표가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확진자는 지금 현재까지 4명. 어제 오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초기에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이고 지금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폐렴 증상이 약간 있었다고, 나머지 셋째나 넷째 같은 경우도 가래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열이 오른다는 증상, 그러니까 조금 심한 독감 정도 증상이고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그래도 다행인 소식입니다. 표로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 있었던 증상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음성으로, 거의 다 음성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반가운 소식은 아직까지 2차 감염,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우한이나 중국 지역을 가지 않았던 사람이 국내에서 전염이 된, 감염이 된 경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게 3번, 4번,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셔가지고 특히 4번 확진자가 그랬던 거예요? 3번 확진자가 많이 돌아다니셨죠. 3번 확진자도 많이 다니셨고 4번 확진자 같은 경우도 좀 늦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접촉 인원이 70여 명 가량에서 9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택격리 형태로 해서 자가격리를 해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뭔가 유증상자가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확진 검사를 했지만 증상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 발표를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분들 통화 기록까지 확인해서 어디를 그렇죠. 지금 나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 담당관 이지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김강리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 노웅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반장, 김기남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 총괄팀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 총괄 1팀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강리 부본부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실장과 배석한 분들도 함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입니다. 들립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수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늘 오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현장 방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방역 조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은 방역대책본부가 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고 부처 간 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까지의 방역대체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협조 상황을 논의하는 한편 우한교민 이송과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방역 등 관련 조치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과 관련해서는 중국 현지에서 질병의 공포와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한 거주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예정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교민들은 14일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호 장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충분히 입국하는 교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과 의료시설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와 함께 공항으로부터의 이동거리 그리고 이 보호를 담당하게 된 인력들의 규모 등을 같이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호 장소에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교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이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들이 원활한 상담 문의를 위하여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여러 국민들께서 절박한 문제나 문의사항으로 1339에 전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339 콜센터의 경우에 우선 46명으로 증원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그리고 보건복지 콜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상담 인력을 174명까지 확보하였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1339 콜센터의 상담 인력을 320여 명까지 증원하여 국민들이 불편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 보건소의 업무 조정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대처 이외에 지역의 보건소에서 담당했었던 일반 진료와 건강 증진 업무를 축소해서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본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이해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손 씻기와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감염증 예방의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특히 중국 방문 이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의료기관 방문을 먼저 하시지 말고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등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며 의료기관 내의 병문안을 자제해 주시고 그 관련된 검역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행되는 이러한 검역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브리핑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상훈 기자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네. 일단 내일하고 모레 네.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들 700여 명 지금 이송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고요. 네. 다만 여기서 증상이 없는 교민이라고 지금 조금 전에 김 차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즉 유증상자도 이제 교민도 이제 데려온다는 그 중국과 지금 협의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뭐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교민을 이송해서 아산과 진천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 경찰 아산은 경찰인재개발원, 충북 진천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339가 지금 요즘 너무 인력은 적은데 문의 전화가 폭증하니까 거의 불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력을 충원하겠다라는 얘기 지금 있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방금 정부도 14일 정도 2주간 우한에서 온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머물 거다고 했는데 저희가 흔히 격리라고 표현했는데 방금 정부 표현대로 14일 동안 그곳에서 보호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우한 갔다 온 3주간이었나요? 지난 그 3천여 명인가 전수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13일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복기 한 2주간이기 때문에 2주 이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 그 이미 잠복기가 끝났을 테니까 발병을 했을 테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주간 갔다 온 사람이 우한을 거치거나 아니면 우한에서 직접 들어온 사람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전화로 일일이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괜찮느냐, 뭐 열 안 나냐 이걸 물어보겠다는 건데 문제는 내국인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 1,200명 정도 되고 이분들은 이제 그 전화번호나 이런 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한데 외국인들이 주로 중국인이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소재 파악이 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나 이제 법무부 통해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현지 상황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내 확진자 그래픽을 좀 볼까요? 네, 그래픽 올려주시죠. 네. 네, 저는 오늘 0시 기준입니다. 네, 저거는 이제 중국 안에서만 저희가 통계를 낸 겁니다. 사망자가 오늘 먼저 확진자입니다. 네. 확진자는 5,974명이고요. 네. 중요한 건 계속해서 200명 늘다가 400명 늘다가 600명 늘다가 하루에 700명 늘다가 1,700명 늘었는데 다행히 어제는 좀 줄었습니다. 했죠. 증가폭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데 그거 갖고 그렇게 뭐 일희일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지켜봐야겠군요. 사망자를 볼까요? 사망자는 하루 전보다 2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132명이 지금 중국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 그렇지만 추세가 중요한데 하루에 8명이 숨지고 15명이 숨지다가 24명이 숨지고 26명까지 숨지다가
어제도 26명 선에서 일단은 멈춰.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좀 그 추세가 좀 줄어들었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물론 네. 이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번지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사람이 걸려서 그걸 다시 퍼뜨리는 사람이 최대 2.5명까지 퍼뜨릴 수 있다고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당국에서는 아니다, 이거 5명까지 퍼뜨릴 수가 있다. 네. 옛날에 그 사스가 재생산 지수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걸려서 5명까지 번질 수 있는 네. 그 전파력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파력이 빠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치사율은 좀 낮습니다. 이게 사스나 네. 메르스보다 지금 치사율이 저 통계로 사망자 수로 보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100명 중 걸리면은 2명 조금 넘게 이제 사망하는 건데 네. 옛날에 메르스는 한 35%까지 치사율이 그랬습니다. 됐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거죠.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 보면 치사율은 낮고 하지만 번지는 속도는 무시할 수 없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한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어제 유튜브에 벤 카브너라는 그 우한 지역에 사는 영어 강사인 것 같아요. 네, 올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Hi, how are you? My name is Ben Kavanagh. I live in Wuhan. One mask. Another mask. Apparently this mask actually doesn't do much, but 2 masks is always better than 1. Can't forget the 마스크가 most important 부족하다는 thing. 네,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And the 내일 silliest 보내는 전 세계에 마스크 씨로 보냅니다. 네, 10만 벌 10만 벌. 네. 한다고 했습니다. 웨이버에 보니까 중국 국민들이 Got a big 한국 suitcase.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 보낸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글들이 아주 I'll 이어지고 watch these when I 있더군요. get home, just to be safe from all the stuff I'll touch on my way. 엘리베이터 타고 외출하나 봐요. 네. I don't expect to run into anyone today. I'm not going to touch them with my hand. I'm just going to knee it. 가급적 손대지 않고요. with a population bigger than London. 우한 인구는 1,100만 명으로 서울보다 큰 도시입니다. 중국에서 일곱 번째 큰 일곱 도시죠. 번째요. 네. Lots of noise. There's no one on the street. It's so quiet. No buses. No nothing.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며칠 날 촬영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Little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릴 중국 우리 교민, 우리 유학생의 말로는 네. 마트에서 장 보는 것까지 마트에는 사람들의 줄이 이어지고 네. 우리 유학생 말로는 조금 나아져서 택시도 부르면 온다고 하고요. 뭐 처음엔 사재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재기 같은 거는 없다고 합니다. 물품 네.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트도 재래시장이나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이런 데 전부 중국 정부가 폐쇄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또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네. 일단 한 500명 가량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있었고 네. 그리고 대중교통을 차단했던 이유는 다중이 밀집하는 것을 사실 막아야 됐기 때문이지만 네. 통행 허가를 받은 택시 같은 것들, 자가 운전 차량 같은 것들은 다닌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또 생필품을 못 구하기 때문에 사재기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 지금 원만하게 외부에서 공급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혼란은 없는데 다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지에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네. 영화에 특히 무슨 최근에 무슨 좀비가 나오는 영화 같은데 도시가 네. 망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안 보이죠. 대부분의 이 주민들이 사진은 정말 예, 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체 격리로 지금-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합니다.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생필품까지 저기서 공급이 안 되면은 네. 저기 우한에 있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런 생필품이나 필수품 같은 거 네. 공급하는 거는 신경을 쓰겠죠. 의료진들 뭐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병상도 부족하다고 하고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삭발한 중국 간호사 우한에서 일하고 사진 있는 봤습니다. 간호사의 네. 사진이 화제가 됐었지 네. 않습니까? 이 30대 간호사인데 머리카락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것. 그리고 계속 이 일을 할 때는 실제로 보호복을 입어야 되는데 네. 옷을 입고 벗는 시간마저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삭발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80세가 넘은 퇴역한 이미 뭐 몇 년 전에 의사를 면허를 반납했던 사람도 네. 다시 현역으로 가서 우한에 가서 우한에 보내달라. 동료를 돕고 싶다라고 지원하기도 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 말고도 의료진들의 정말 피나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있더군요. 중국 정부가 지금 워낙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의료진을 뽑아서 우한으로 급파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그 가족들, 그 뽑힌 의료진으로 우한으로 파견되는 가족들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네. 가족들이 안타까워 우는 사람도 있고요. 네. 마치 뭐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터에 가족을 보내는 것처럼. 네. 실제로 뭐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네. 아마 아버님으로 추정이 되죠. 젊은 가능성이.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마라고 표현할 네. 정도로 지금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중국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번에는 우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자면서 정부 지금 뭐 집에서 거의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중국 국가를 부른 장면이 또 화제입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SNS에 8시에 다 같이 중국 국가를 부르자는 제안이 올라왔고 실제 8시가 돼서 아파트 단지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중국 我们万众一心，冒着敌人的炮。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의료 당국에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것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제를 당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큰 소리로 우한 마지막에 우한 짜요라고 한 우한 힘내라 이런 뜻 네. 서로 이제 독려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게 외치면은 뭐 침이나 이런 게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혹시라도 정말 네. 그럴까봐 그런 거죠. 아마 중국 의료 당국은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내일 이제 또 내일과 모레 양일에 걸쳐서 우리가 4편의 전세기를 우한으로 띄웁니다. 현재 거주하는 우리 유학생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시가 폐쇄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는 차도 우한시 내에서는 이제는 그 통행 금지 딱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도 할 수 있고요. 또 택시도 이제는 이부제로 운행 중이고 또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 막 폐쇄됐을 때는 마트 갔을 때 음식도 없었고 줄도 엄청 길고 사람들이 막 사재기도 많이 했는데 현재는 이제 외부로부터 공급들이 충분히 들어오는 상태여가지고 마트에 물건들도 많고 이제는 사람들도 음식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많이 사기보다는 이제는 서로 배려해 가면서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유학생 저희 KBS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네, 역시 내일 출발하는 우리 전세기 편으로 올 것 같습니다. 본인도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들어볼까요? 이제는 대충 정리를 해놓고 이제는 영사관이 당장 비행기를 탑승해라라는 말이 오면 얼른 달려가려고. 우한 지역이 몇 군데에다가 이제 버스를 보내주셔서 버스를 탑승해서 공항으로 가게끔. 이렇게 말은 해주셨어요. 짐을 최소한으로 싸고 있고요. 네, 가자마자 이제 격리되니까 이 분들도 너무 많으면은 힘들 것 같고 또 아무래도 한국에 집이 있으니까 어머니께서도 너무 많이 챙겨오지 마라 이렇게 말았어요. 내일 이제 출발하죠. 그 의료 지원 물품을 싣고 가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면서 우리 의료 요원과 검역 요원들이 가서 탑승자들을 먼저 검사한다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중국 당국과 협의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데리고 오기란 결정적인 이유가 저 중국 내 치료 시설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우리 국민을 남겨둘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려오는 과정에서 혹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는 분들과 1차적으로는 격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진 검역관은 숙명하고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마스크라든가 방호복 같은 거 이제 그건 이제 구호물자 차원에서 가져가는 것들도 한꺼번에 전달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승무원들 복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방호복을 입는다더군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마스크를 하고 그래도 밀폐된 공간이라서 근데 다행인 게 감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단 이제 자리 배치를 앞뒤로 공간 배치를 두고 약간 대각선으로 좀 띄워놓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 환기가 되는 게 공기가 일단 들어가는 거는
비행기 엔진을 통해서 가해를 해서 일종의 살균 소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순환해서 공기가 흘러다니는 게 아니라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냐면 비행기 그 환기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있으면 밑으로 공기가 빠지기 때문에 네. 주변으로 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승무원들도 100여 명이 탑승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노조 대한항공 큰 결정입니다. 노조에서도 간부 13명이 그 자원을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 내키지는 않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승객 50명을 한 명의 승무원이 이제 커버하는 거로 이렇게 네. 그 마련해 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여 명 정도의 승무원이 필요한데 자원하는 승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들어와서 우리 교민들이 이제 속속 내일 오면 도착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에서 다시 검사를 해서 발열 증상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그분들은 인천공항으로 갈지 그 공항은 네. 그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서울공항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다만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공항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서울공항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서울공항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청주공항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네. 그냥 충북 진천이나 지금 충청도 그렇군요. 쪽에 네, 있는 공항으로 가려다 보니까 네. 청주공항으로 거기 군공항도 있고 네. 하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일단 그 들어오면은 네. 다시 한번 이제 출국할 때 검역은 하지만은 입국해서도 다시 검역해서 바로 이제 그 진천과 아산에 있는 격리시설로 보호시설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겠죠.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으로, 증상이 없는 분들은 이제 보호시설로. 그렇죠. 네. 원래 알겠습니다. 이제 네. 거기 단국대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충청도에. 그러다 보니까 단국대병원에 음압 그 병동이 있대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에 격리 시설로 가려던 데도 네. 그 단국대병원하고 가까운 거리라서 거기로 네. 가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발 또 그 이번에 네.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좀 반발을 하니까 네. 다른 지역으로 이제 아, 옮긴 거죠. 또 우리 국민들 중에 중국인을 아예 입국을 금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청원이 50만 명을 넘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네. 객관적으로 WHO에서 많은 위기 상황일 때 딱 견지하는 자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감염병이 유행할지라도 이제 물류의 전달과 사람의 교류를 막는 거는 실익이 없다. 만약에 입국을 거절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밀입국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경유지를 세척하는 거죠. 네. 여기 갈아타고 갈아타고 와서 최대한 여러 단계를 거쳐버리면 우리나라 내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거기서 온 거를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번제자 취급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증상이 심해져도 숨어 다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역 사인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루트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불안함은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함도 알고 다 막아버리면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앞으로 7일에서 10일까지가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뭐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설 연휴 춘절 기간을 맞춰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피크를 넘어서 이제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 고비가 다음 주까지가 아마 이 피크점이 될지 안 될지 그 고비가 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홍상훈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